반도체 관련돼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업체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위탁 생산하는 TSMC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도체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 공급 업체가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 1등, 2등이 다 우리나라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장비가 소위 말하는 하이닉스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소재 부품 업체들한테 저는 오히려 내년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 이런 회사들은 내년에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랑 2차 전지 둘 중에 조금 내년에는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반도체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 예,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의심을 해보는 거죠. 반도체랑 2차 전지 어느 게 매력적일까? 와, 2차 전지는 숫자도 찍히는데 맨날 비싸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막 형성이 됐는데 그거는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변했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2차 전지가 그냥 반도체처럼 덜 요란하게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갔다면 2차 전지가 이렇게 비싸다라는 뭐 고평가다 지금 현재 가격에 막 반토막 수준으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레포트가 양산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못 갔던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2, 3개월 안에 300%, 400% 오르면 당연히 그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거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과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거지 2차 전지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앞으로도 성장통은 겪겠지만 계속 성장할 거고 반도체는 계속 의심을 해봤던 거예요. AI 스토리 너무 좋아. 근데 숫자가 안 나와. 올해 적자인데 내년에 엄청 실적 좋아진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 쳐요. 내후년에 또 내년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2차 전지 회사들은 2차 전지가 죽고 사는 문제고 2차 전지가 매출이 100%인 회사고 2차 전지로 100%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반도체 관련된 회사는 AI를 얘기하지만 그 대단한 하이닉스조차도 AI 매출이 차지하는 거는 10% 미만인 거예요. 당장 내년에 20% 늘어난대요. 늘어나서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랑 20%랑 차지하는 게 되게 적은 거죠. 근데 그러면 AI 반도체를 투자할 거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40%가 넘으니까 그럼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정확한 거죠. 주식하려면 스토리도 만족해야 되고 숫자, 넘버스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넘버스가 계속 퀘스천 마크 되니까 약간 그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반도체는 되게 심플한 게 엄청난 경기 민감주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역발상이에요. 오히려 나쁠 때 투자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팔아야 되는 건데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까? 내년에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올해 실적을 개판 쳤으니까. 내년에 좋아질 건데 그럼 내후년에도 좋아져야지 계속 믿고 투자하는데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반도체 실적 안 나오는 거 누가 몰라? 우리 다 알고 있어. 근데 반도체는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반도체는 공급망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기술의 변화와 공급망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를 뛰어넘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AI 기술의 변화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AI 기술의 변화가 올 건데 그걸 숫자로 이제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막연한 거였는데 AI 기술의 변화 말고 아까 얘기한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빵 얻어맞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전기차 예를 들어서 리튬의 생산 업체인 포스코 홀딩스가 압도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을 차지하면서 계속 포스코는 주목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반도체가 숫자가 안 찍히는데 논리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반도체 관련돼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업체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네. 대만의 위탁 생산하는 TSMC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5개 대만, 우리나라, 미국을 제외한 일본까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도체 다 치킨 게임이 끝났잖아요. 다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파산되고 이제 없잖아요. 생산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숫자가 찍히든 안 찍히든. 그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도체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 공급 업체가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생산하는 업체의 지위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 1등, 2등이 다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실제 공급국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공급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죠. AI 기술이 너무 당장 숫자로 찍히게 먼 미래에다 치면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전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공급국이라는 거는 당장 제가 2차 전지 리튬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리튬 공급하는 게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TSMC 이게 다거든요. 이 5개 업체가 독점하는데 그 2개를 우리나라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 엄청난 공급 업체가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기관 투자자분들이 해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난 얘기인데 반도체 하려면 돈도 많고 땅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지를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지금은 하이닉스가 날아가지만 하이닉스는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보다 돈도 딸리고 땅도 없어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용인 반도체 공장을 더 증설하려면 증설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굉장히 캐파 증설에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중국 가서 공장 늘려야 되는데 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땡겨오는 반도체 미국에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2차 전지나. 그러니까 하이닉스 딱 심플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2차 전지에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차입금을 계속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 유상증자 하에서 발행하거나 사채를 채권을 발행하면 재무활동이 플러스가 돼요. 그럼 재무활동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재무활동 마이너스라는 건 외부에 차입한 거 빚을 갚거나 그런 건데 아마 하이닉스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증가하나 이 투자활동 현금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거예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AI를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전혀 주목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AI 관련돼서 뭔가 수혜주를 찾고 싶으면 저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비싸더라도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PR이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PR 기준으로 30배거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하이닉스 24년 밸류가 대략 17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30배면 엔비디아가 엄청 비싼 것 같죠.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 증가폭이 하이닉스랑 게임이 안 돼요. 엔비디아랑 보면. 그래서 AI 수혜주를 찾으려면 엔비디아를 직접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엔비디아라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엔비디아도 조정을 주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장비가 소위 말하는 하이닉스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비가 굉장히 아웃퍼폼 했는데 그 장비 업체들 말고 소재 부품 업체들한테 저는 오히려 내년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 소모품이 있거든요. 뭐 원익 QNC나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 전공정, 후공정 상관없이 계속 소모품처럼 쓰는 그걸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재 업체들 관련돼서 그 하이닉스 밸류체인 장비 업체들한테 가려진 업체들이 오히려 저는 내년에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이 그 감산, 삼성전자도 감산 안 할 줄 알았는데 감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산한 효과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 국면이 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업계 확인한 거는 내년 1분기 정도면 이제 가격이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반등까지 나오면 재고는 굉장히 빠르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반등까지 나오면 굉장히 반도체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그 두 가지 재고랑 가격인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반도체 업체는 뭐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인데 가격까지 오르는 거 확인하면 너무 늦다. 그것도 일부 맞는 논리예요. 그래서 본인의 논리가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가격까지 올라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가격까지 올랐다는 건 업황이 완전 턴어라운드 됐다는 거니까. 최근에 조금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랑 올랐어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디램이랑 있죠. 낸드랑 다시 오르는 그렇죠. 추세예요. 디램하고 낸드 가격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는 걸 확인하시면 그러면 반도체는 숫자 측면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저도 이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어떤 심리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 뭐 이제 뭐 12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앞에서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다 지나갔는데 에코프로머티랑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다 같이 짚어주세요. 산타랠리가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 내년 상반기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가에 진짜 재미난 거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반기에 당연히 리튬 가격도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뭐 BMW 하이엔드 차종 신차 모델이 나오면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다시금 그 회복되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차와 전기차의 가격의 그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도래하니까 전기차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생기면 전기차는 어찌됐건 간에 선택의 문제에서 상당히 확대되는 측면도 있을 거다. 그런데 상반기는 왜 안 좋을 거라고 보냐면 일단은 그 리튬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1분기까지는 회복이 안 되고 2분기부터 앨범R에서 정상화한다고 했으니까 선반영되지 않는다고 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업체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전기차 업체가 가면 다른 업종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 좀 부진하고요. AI나 로봇이 가면 전기차가 부진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기차 가는 거를 다른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비이성적인 시장 상황이에요. 불편해하세요. 상반기에 전기차가 가려면 반도체도 죽고 AI도 죽고 로봇도 죽을 것 같은 죽어야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AI도 좋고 로봇도 좋고 반도체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연속성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반도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주가도. 그리고 AI나 로봇도 좋은 상황이고. 주식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2차 전지는 주구장창 줄창 팔고 있고요. 반도체나 AI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열심히 펌프질해서 계속 좋은 호재 내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단기간의 효과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 표에 그 공매도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12월 7일자 기준 이렇게 3일 전 거 잔고로 치면 140만 주 엄청 줄은 것 같지만 크게 눈에 띄게 줄지 않았습니다. 한 5%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금액으로 치면 한 6,200억 정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어쨌든 내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잔량이 그냥 눈에 띄게 막 줄진 않고 네, 맞아요. 주식도 사실은 뭐 계속 가격이 그쵸. 하락하고 뭐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개인 투자자 vs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vs 외국인 투자자 서로 눈치 엄청 보는 거예요.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건데 이거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0189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기관별 공매도 순위가 있는데요. 최근 기준, 그 다음에 1개월 기준,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크거나 뭔가 사야 될 이유가 생겨야지 살 거 아니에요.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개월 데이터로 보면 맨 끝에 있는 대비율 기준으로 플러스라는 거는 공매도 치는 세력이 손실 중인 거고 마이너스는 수익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1개월 기준으로 최근에 주가 올라서 12.5% 손실 중이에요, 공매도는. 근데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0.75% 공매도 수익 중이에요.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포스코퓨처엠 6.26% 손실 중이에요.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5.1% 수익 중이에요. 팔 이유가 전혀 없죠. LG엔솔 1.82% 수익 중이에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긴 호흡으로 보면 3개월 봐도 에코프로 BM만 손실 중이에요. 31%.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 에코프로 BM 데이터 말씀 안 드렸는데 1조 6천억 잔고 쌓여 있고요. 수량으로 치면 544만 주예요.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역대 최고 찍고 있어요. 이거 에코프로 BM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지만 언제든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데이터 중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모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모두 3개월 기준으로도 공매도 세력은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코프로 18% 수익 중이니까 공매 치는 수량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6개월 데이터로 보면요. 에코프로 BM만 손실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요새 기간에 순매수가 나와요. 에코프로 BM만. 조금 갖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나 LG엔솔, 포스코퓨처엠 다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6개월 데이터나 3개월 데이터나 한 달 데이터나 최근 5일 데이터 모두 엄청난 수익 중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계속 쇼커버 얘기하면서 막 이거 들어올 거야 하고 그 타임만 보고 살려고 하는데 실제는 안 들어오는 거죠. 팔 이유가 없으니까. 수익 중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진 않겠다. 쇼커버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자 내면서 우리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상환 기간을 맞춰놨는데 무제한 연장시켜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장까지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제한 연장 되잖아요, 지금. 전산화 해야 되는데 전산화 안 하잖아요. 전산화가 마치 그 국민 세금 내서 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하면 돼요. 몇백억 드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억 대인데 증권사가 몇십억이 없어가지고 전산화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마치 공매도를 무조건 반대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조성자를 일부 허용했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거래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 그것도 사실 그 이슈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유동성 공급자가 마치 공매도에 금지하는 거가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팩트는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처럼 해서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것처럼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치열한 눈치 싸움에서 기관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 말고 반도체나 AI 로봇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AI 로봇 갖고 있는 분들이 팔고 2차 전지로 갈아타기가 너무 무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전구체 1등 기업입니다. 전구체 점유율 5위권이고요. 1등부터 5등 사이에 3개의 업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전구체도 중국 걸 쓰면 미국에서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시장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그 핵심 양극재 밸류체인은 역시나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럼 삼성 SDI가 잘 나가면 상식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 SDI의 매출은 에코프로비엠이 100%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